자, 민법상 증여 개념 보시면 1-1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증여 개념 박스에 가, 증여는 계약입니다. 라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상속은 그 단독행위인데 증여는 단독행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있는 거고, 증여는 무상계약이다. 그렇죠.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증여는 다음번에 보시면 낙선계약이다. 낙선계약은 허락으로 인해서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선계약인 것이고, 당연히 합의하겠죠. 예, 준다는데. 자, 불효식 계약이라는 건 어떤 서면으로 정해진 어떤 그 양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에 의한 증여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불효식 계약. 그러면 반대로 요식 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그 자기합수표 같은 거죠. 자기합수표 같은 거는 보시면 은행 마크만 틀리지 양식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요식인 거죠. 법으로 정한 요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1-2 보시면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민법과는 달리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1에 보시면 증여 개념의 포괄적 정의 보시면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그렇죠? 이거를 말한다. 근데 가로 열고 이런 말도 있어요. 현저히 낮은 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발생하니까 10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이죠. 일단 유상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법이 지정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상정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밑에 줄 보시면 5년 이내에 준 다음에 5년 이내에 개발이 진행돼 가지고 현재의 가격이 증가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즉 개발될 땅인데, 그렇죠? 내가 준 다음에 몇 년 안에, 그렇죠? 수년 안에 바로 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굉장히 가치가 증폭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부는 증여에 포함시켜서 더 많이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너무 많은 그 과세를 피해갈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2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내가 직접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쿠션을 쳐갖고, 이걸 쿠션 친다는 표현을 써요. 속된 표현인데 다른 사람한테 줬다가 아들한테 주쇼.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혹은 한 번의 거래에 의하면 증여세가 발생되니 요거를 10개, 100개로 잘게 쪼개갖고 물려주겠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제3자를 통해더라도 직접 거래한 것처럼 잘게 쪼개더라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 실질에 의해서 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넓게 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재산이 많으신 분 중에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 중에 보면 자녀분들이 이렇게 그 생산적인 일에 종사 안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노는 아들이 보기 싫으니까 도로 옆에 내가 땅이 있는데, 야, 놀지 말고 창고라도 해라. 창고는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냐. 물건 맡겼다가 하면 주면 되는데 위치가 좋으니까 창고가 잘 될 거야. 그래? 오케이. 아들이 이제 창고업을 하는데 창고를 지어가지고 창고업을 해요. 그러면 창고업에 따른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증여세가 딱 나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증여세냐? 보니까 이 땅을 아들이 공짜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냅니다. 그렇죠? 무상 사용을 했다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야, 아들인데 내 땅인데 공짜로 쓰게 해야지. 그것도 증여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증여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요. 뒤에 보시다 보면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이런 것도 증여로 봐서 세금을 때리는구나.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납품할 때 어떤 그 포장지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 포장지는 내 아들한테 회사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아들 회사로부터만 포장지를 납품받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다 증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여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 법이 이렇게 자꾸 더 복잡해지는 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속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막을 방법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공부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이제 밑에 읽어보시면 뭐 쪼개서 하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증여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3을 보면 납부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는 납부를 누가 낸다고 그랬죠? 받는 사람이 낸다고 그랬죠. 예. 저도 증여세를 많이 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우리 증여세 많이 내고 싶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주는데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낸다. 수중자가 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순자산, 자산 증가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무상으로 받건 사업을 잘해서 늘어났건 다 상관없고 영리법인에 대해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니까 굳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 없겠죠. 법인세를 따로 낼 거니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할 거니까 증여세 납부가 없다. 자, 쭉 넘어가실게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